앞에 나오세요. 야!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를 답해야 되는데? 여기 다 빼야 되는데 라이브. 저 앉아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 후보님 앉아서 진행. 앉아서 오면 나오셔야 돼, 비우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발 저희는 소형 헬기로 운항하다가 2017년부터 중형 헬기로 운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남 도내 전역을 운항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40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세 발자국 뒤로 갈게요. 국립중앙의료원과 목포 한국병원이 선생님들 여기 세 발자국만 뒤로 갈게요. 세 발. 헬기가 가려서 앵글이 안 나와서 헬기가 나와야 되는데 헬기가 가리니까 좀 세 발자국만 뒤로 갈게요. 하나, 중국 헬기 운항 시간은 이제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을 하고 있고요. 출동하려면은 119에 전화를 걸면은 임대세 걸게 되면은 접수로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이제 1일 7명이 근무하고요. 전체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18종 정도가 구축되어 있어서 응급하던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송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약 2,400분 정도의 이제 우리 선 주민들을 이송을 했고요. 약 300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내혈관하고 중증 예산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이분들을 약 32% 정도를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을 낮췄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 헬기를 운영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섬에 있는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전남에 2,165개소의 섬 중에서 유인도가 272개소가 있는데요. 아직 절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특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덜 되고 있어서 우리 조계한 서남석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께서 지금 정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의 섬을 보시겠습니다. 섬 보시면은 우리 전국의 65%가 섬이 우리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에 정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우리 전남만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본인의 연호는 의대를 설립한 것이고 섬 지역 주민들이 헬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병원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이런 취약 지역에 의대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갈게요. 저기 넘어오지 마세요. 저희가 헬기랑 바다가 나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뒤로 여기 다 카메라 걸치시거든요. 마이크. 제가 지금 하이큐 드릴게요. 라이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케이트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한번 사용. 이건 너무 약해. 되긴 마이크 되는데. 음량 조금 높여. 4, 3, 2, 1, 큐!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 오늘은 전남 신안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소영 대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소영 의원님은 오늘 출연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오면서 갑자기 부탁했습니다. 저보고 진행을 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닥터 헬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경기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이국종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가 했다가 하면 저는 긴급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망신인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제 생존 가능한 외상 환자들이 이제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상 환자들 때문에 우리가 닥터 헬기 운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섬이 많은 지역들은 섬에서 실제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후송 헬기나 닥터 헬기들을 좀 대량 좀 공급을 좀 해서 확충을 좀 해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좀 한번 나눠보고요. 사실 이제 헬기 수송을 하면 비싸긴 한데 뭐 사실 그런 데 쓰자고 우리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잘 쓰자고 하는 거지 뭐 쌓아놓고 뭐 하겠어요? 저 전두환 저 사람이 사람 죽여가면서 권력 찬탈하고 뭐 이 추징금도 안 내고 버텨가지고 돈을 수백 수천억 가지고 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갔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는 이유가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더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것인데 닥터 헬기나 국민들의 보건,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 좀 많이 들어보고요. 특히 여기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좀 들으면 수도권에 도심에 거주하면서 병원이 5분 이내에 있는 다른 국민들께서도 아 이런 지역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데 보건 의료에 예산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실 테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부터 어떻게 오늘 참석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이면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표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청와대 입성하시면 맨 먼저 우리 낙도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낙도 주민들도 지금 저도 한 20년 전에 헬기를 한번 탔습니다. 저혈압이 떡 쓰러져 가지고 헬기를 한번 탔는데 그때는 이 닥터 헬기가 없을 때입니다. 없어가지고 그때 소방 헬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수척다리 수척. 한번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닥터 헬기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주로 문제가 뭐냐면 야간 운항이 안 됩니다. 전철로 그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그 전철에 헬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대요. 아까 저 후보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세금이 많이 걷어가지고 나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돌진 않겠지만. 이런 데도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청와대 입성하면 바로 그냥 직속으로 해가지고 성사람 또 사람들 좀 바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김영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포 한국병원 응급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전남 응급의료지원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닥터 헬기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재 항공응급의료협회의 정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혁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군 보길도에 살고 있는 딸 넷 엄마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 넷째 아이를 길에서 낳을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닥터일기를 사게 돼서 하늘 위에서 5분 만에 아기를 낳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찔한데 저는 닥터일기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왜 수첩을 거예요.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정님. 그리고 기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응급 헬기팀에 조종사가 5명이 있는데요. 5명 중에 한 명은 오열균 기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장님은 지금 닥터 헬기 콜이 오면 바로 또 출동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도 오전에 완도 조도에 한 건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즉각 출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반상회 끝나기 전에 떠나시더라도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수행비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수첩 갖다 주세요. 아까 옷 갈아입으면서 빼먹은 것 같은데. 네, 빨리 갖다 주십시오. 우리 모 비서관님. 수첩이 오는 동안 제가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닥터 헬기는 도서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생명 지킴이와 같은 것인데요. 닥터 헬기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센터장님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라는 것은 헬기 수단을 이용해서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구조사, 간호사 선생님을 편성돼서 항공기에 탑승을 한 다음에 모종의 인계점에 가서 환자를 인계한 다음부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된 헬기를 닥터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닥터헬기에는 심장 충격기라든지 산소 공급기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어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고 나르는 응급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기 안에서 진료와 응급조치까지 다 가능하니까 정말로 나르는 응급실이네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섬이 1,004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헬기가 정말로 필요하겠습니다. 헬기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야간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밤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새벽에도 할 수가 있는데 악천후나 야간 때는 헬기가 안 떠요. 그래서요 회장님 딱 마침 이 자리에 24시간 운행하는 닥터 헬기를 도입하신 전 경기도지사님이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하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할 때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헬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 소형 헬기에 소방 헬기를 쓰니까 그래서 각 전용 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자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착륙 지점 아까 인계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도 처음에 인계점 우리 무슨 인내의 한계점을 말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계하는 지점. 그러니까 각 헬기가 내려서 환자를 옮겨 싣는 게 가능한 지점. 이게 지금 몇 군데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24시간. 밤에는 헬기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위험해서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아마 아시는 분이시죠? 아마 우리 여기 선배이실 텐데
이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헬기는 중고로 빨리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닥터 헬기 구매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인계점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아무데나 운동장, 공공기관의 그 마당 이런데 아무데나 내리자. 아니 그러면 소방관들이 가서 미리 위치 확인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들어가서 확보하고 그거 내려서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만 수천 곳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타고 내릴 수 있게 제가 했고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데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관공서의 마당 이런데 내리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환자 싣고 가서 대기하고 내리고. 다만 인력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요. 24시간도 역시 똑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위험하다, 비용 많이 든다. 특히 이제 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저는 사람은 밤에도 죽는다, 낮에만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24시간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의료 헬기, 닥터 헬기를 좀 늘려야 되고, 특히 섬이나 산간 오지 이런 데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착륙장 확보에 24시간 계속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경기도 닥터 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매년 300여 명의 응급 환자가 실제로 이 닥터 헬기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고, 또 수술 때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 이상 단축된 이런 좋은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닥터 헬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민분들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닥터 헬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그 소방 헬기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닥터 헬기가 생겨가지고 더 좀 편리를 해줬습니다. 금년 3월달인가 우리 조카가 애가집으로 온다고 와가지고 그래요? 뇌졸중으로 네네. 뇌출혈로 대면 전화 좀 쓰러져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병원에 네네.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가 일요일 날이었어요. 공교롭게 일요일인데 우리 섬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맨 먼저 보건소를 찾잖아요. 보건소 담당 직원이 근데 일요일 한 대판이 없었는데 잠을 잤던가 어쨌든가 전화를 잘 안 받아서 행정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일요일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 행정에 가니까 그 응급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와가지고 헬기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오니까 와서 한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사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실 우리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이용할 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래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도 116으로 바로 연락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헬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었고 지병이 있으면 다 나갑니다. 병원 가까운 데 가야 살아야 오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우리 안전법을 오신 분도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솔직적으로 문화혜택 밟았고 좋은 도시가 살지 누가 섬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혜택이라도 이번에는 진짜 대통령이 되시면 여기서 꼭 약속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타면 선거법 위반에 그래가지고 저는 티끌만큼도 걸리면은 태산 같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요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 신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민운동을, 인권운동을 하다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성남시에 이제 55만 이상의 본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종합병원 2개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2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가다가 사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금 왜 내냐 이럴 때 공공병원 만들자 이래가 저희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 시민들이 서명하고 막 주민 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랬죠. 그 당이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우리 세금 왜 내냐, 우리 죽어나가는데 공공병원 하나 만들자는데 왜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대표라서 2번째 구속되게 생겨 제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제가 전과 사범이라고 맨날 놀림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 나쁜 짓 하다 생긴 건 아닌데 자꾸 문제 삼아요. 하여튼 제가 수배가 돼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해서 결국 시장이 돼 가지고 13년 만에 병원 지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을. 원래 이런 거 하면 박수도 안 치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병원을 만드느라고 결국 정치를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세금 여러분 왜 내세요? 돈 남아서 내요? 잘 살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하려고. 또 여러분들 그 권력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뭐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다 우리 다 잘 살아보자고,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죠. 생존, 목숨을 부지해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행복하게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조그마한 섬에 내가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큰 병이 났는데 어디 갈 데도 없다. 아니 병원에다 실어도 주든지 해야 되고, 없으면 병원도 만들어 놔야 되고, 여기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데 공공의료원도 만들고 훌륭한 의사들도 배치하고, 또 모든 곳에 병원을 만들 수 없으면 수송책이라도 만들어서, 이송책이라도 잘 만들어서 헬기로 급하게 실어서 수송해서 구송해가지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가지고 살 사람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최소한 목숨은 부지해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 의무를 국가가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내 신념은 생명보다 귀한 건 없고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그런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국경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 했더니 무슨 사령관하고 지금 면담 중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요. 혹시 전화 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하셨던 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셨던 닥터 헬기 도입이 어떤 신념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잘 알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정님께서는 아까 이제 넷째 아이 출산 때 닥터 헬기에서 1호 출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우리 기장님께서 운전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저기 죄송한데 운전이라고 하지 않고 조종이라고. 제가 급조된 사회라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급조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을 그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인저 동료가 했습니다. 그럼 그때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느끼실 수 있게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 소문이 하나 있던데, 네. 하늘에서 출산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맞아요. 제가 하늘에서. 출산하기 전날에 이제 막
그 예정일도 돼가고 하니까 광주에 있는 그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전혀 아기가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다 하길래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예정일 그날로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 이유가 예정일이어서 예약을 하고 유도분만 예약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진통이 사슬 오더라고요. 근데 아니겠지 하다가 신랑에게 전화했는데 신랑이 또 바다에 나가면 핸드폰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늦게 연락이 닿아서 기다리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화도하고 보길도가 연결이 돼 있는 보길대교가 있어요. 근데 노화도에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지나야지 이제 그 배 타는 데가 있는데 선착장이 있는데 보길대교 건너다가 제 아빠 나 이러다가 애기 아빠 이러다 애기 나올 것 같다니까 119 이제 전화를 했죠. 저 지금 애기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럼 연결을 이렇게 하시더니 노화 그 보건소로 가 있으래요. 그래서 거기서 119 타고 다시 그 노화도에 있는 헬기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만에 헬기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를 탔는데도 이제 아기는 이제 밀고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죽을 거고 이거 아기를 낳으면 제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안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머리인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절대 힘주지 말라고 이제 담요가 좀 막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찍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다고. 기장님도 근데 연결돼 있잖아요. 기장님이 애기가 나온다고? 이제 놀라셔요. 그 의사 선생님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 신랑도 밑에서 놀래가지고 이제 애기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울었어요. 그 진짜 상남자인데 또 그 선말 그 남자들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안 우는데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를 받았는데 아기가 이제 울었어요. 울고 거기에 이제 다행히도 뭐 메스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담요를 막 덮어주시면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 만에 낳고 한국병원에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안고 이제 가시고 저를 또 이게 처치한다고 거기 목포 사랑병원 거기 산부인과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처치하고 또 입원해. 그 하늘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 이름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하늘이라고 지으라 하셨는데 한자가 안 나와서 뜻을 넣고 싶어서 혜주라고 김혜주라고 지었어요. 혜주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 혜주 나중에 커서 보라고 카메라에 영상 편지 한번 짧게 해주시죠. 혜주에게. 성이 뭐예요? 김혜주요. 여자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이에요. 김혜주 어린이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할 게 아니고 저기 김문희 의원님도 계시고 아까 보니까 서삼석 의원도 계시고 다 어디 가셨어요? 네, 김승만 의원도 계시고 하던데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혜주 씨가 자라서 우리 사회생활 하게 될 때쯤에는 정말로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가 두렵지 않은 정말 기회가 많은 사회 만들어서 행복하게 또 다음 세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주 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헬기 운영하시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 두 분 말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센터장님 지금까지 닥터헬기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힘든 점이나? 사실 어려운 점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모랄 해저드. 헬기를 안 타도 되는데. 닥터 헬기를 마치 택시인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환자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간혹가다인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어떤 소명감을 갖고서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환경을 개인의 어떤 영달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가다 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기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네, 한번 제가 어려운 점보다도 아까 이제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응급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인접 보건소도 있고 상황이 그렇겠죠. 환자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 많이 정신도 혼미하고 그러실 텐데 우선 가장 좋은 것은 119에 우선 전화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보건지소로 대고 그다음에 조치를 받으면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뭐라를 해줬더라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려입니다. 어차피 헬기는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항로를 가거든요. 다이렉트라는 것은 직선 항로를 간다는 건데 직선으로 하다 보면은 우선 아파트가 산재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농장 중에서도 또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리려는 그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그렇고 헬기팀도 그렇고 환자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임무를 수행하고 왔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민원이 뭐냐면 자기들 자는데 저희는 출동하기 전에 물론 여기에서 출격 준비를 다 해놓지만은 좀 새벽에 시끄러워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이 의미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갈등이 저 나름대로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이 도서벽지 지역 의료 문제는 사실 정말 생존에 관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 네. 그러십시오. 제가 아까 개선안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가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이제 닥터 헬기를 탑승을 하면서 몇 가지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헬기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 헬기 선진국들, 일본이나 독일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련된 법안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아주 일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닥터 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도청 그리고 정부 기관 여러 기관들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그리고 반복적인 팀워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해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서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를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서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지역은 헬기 계류장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한테 사실은 마약류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인데요. 법의 제한 때문에 지금 현재 마약을 갖고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하면 취약지 응급의료,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취약지 응급의료에 대한 어떤 좀 헤게모니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취약지 응급의료는 1975년도에 공중보건의를 시작을 해서 닥터 헬기, 취약지 응급실 간호사 파견 사업, 원격 협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에 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서 지역의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건지 얼마나 더 증원을 해야 될 건지 얼마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 응급의료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면 중증 환자 의료 특례법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가 나빠지는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에게는 형벌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들이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의료법에서 그런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외상을 하는 동료들 또는 응급의학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좋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은 굉장히 좋은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환경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응급의료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어떤 사회보험적인 성격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건너다 보면 저쪽에 이제 조선소들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산업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하고 이 자연 경관을 갖고서 관광 산업을 대규모의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센터장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잠깐 얘기한 틈에 보니까 이재명 TV는 소리가 안 난다고. 그 지금 방송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지금 다시 소리가 들리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최근에 의료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아까도 여러 군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전남에는 의대도 없고 특히 그 군단위 시단위에는 대형 병원도 없다. 우리 어디 어떡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더군다나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 다 떠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정부의 이제 의료 정책 방향도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위 의사 수급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이런 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특히 시골은 아예 안 올라 그런다. 그런 점들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전남 지역의 우리 도민들께서는 꼭 대학이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대학병원 같은 수준 높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료 인력 특히 이제 지금은 돈벌이 안 되고 위험한 영역의 의료인들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저는 이런 점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사회사업가가 하든지 종교인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권한, 권력, 나의 의사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힘, 그걸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힘을 투표를 통해서 누구한테 줄 때는 그 힘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말썽날 만한 거 하지 말고 갈등 생길 거 하지 말고 저항이 심한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민을 믿고 또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일을 하고 책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진 확대라 아니면 벽지, 보건의료 확충, 또 인력, 장비, 예산 확충 문제는
열심히 저희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결의삼아 인사 한번 하시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포에 우리 김원희 의원님. 요 와서 우리 저기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삼아 각오를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 카메라 있으니까요. 말씀 한번 하시고 네 다시만 이어갈게요. 네, 영암원 신안 지역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 서성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특별히 저희 신안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여기 토론 과정에서 노정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정치하는 저희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해박한 그런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법상 표현을 자제하시는 그런 점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저나 우리 김원희 의원 또 여기 함께 하셨던 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제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사실은 지난 국감 때도 닥터 헬기 문제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닥터 헬기가 전국에 몇 대 있는지 아세요? 7대밖에 없습니다. 7대밖에. 절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남 지역만 최근 3년 동안 1270건의 긴급 요청이 있었는데 880건밖에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게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헬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착륙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안에 우리 전남에 섬이 굉장히 많아요. 유인도가 많은데 100명 이상의 유인도 중에 착륙장이 없는 곳이 24곳이나 됩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72억밖에 소요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13억 올해 13억 내년에 27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 속도로 가면 72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3-4년을 더 소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부도 동의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거를 돈 없다고 이제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랐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헤쳐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성석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이제 10분 잠깐만요. 네. 저기 아까 김승남 의원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김승남 도당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계신다고 입장으로 하네요. 하셨군요. 네,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우선 저기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진짜 닥터 헬기 딴 용도로 쓰지 마시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119 있지 않습니까? 119에 술 취했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네? 그리고 집에 전기 나갔다고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가도 될 일 같은데 안 갔다가 진짜 사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방력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이 닥터 헬기도 사실은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 친구한테 동창회 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꾀병 부려가지고 타고 가고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은 부탁만이 아니고 실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료죠? 그죠? 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 장난친 사람은 돈을 받는 걸로 하시죠. 물론 이제 이게 한계가 불분명하니까 사고가 날 수 있긴 한데 명백하게 불필요하게 출동시킨 경우는 비용을 물리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헬기는 실제 비용이 엄청 들어요. 한 번 출동할 때 얼마쯤 듭니까?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대충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그러니까 한 명이 헬기 한 번 타는데 인건비, 유류대비, 그다음 감가상각비, 관리비 이런 거 하면 제가 알기로 한 200~300만 원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 번 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목숨을 구려하기 위해서
일회 출동비 200~300만 원씩인데 그거 친구 개 모임 좀 빨리 가겠다고 타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혹시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민주당에서 챙겨가지고 그 장난 못하게 그거는 규정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만들면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원 의원님 좀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72억이면 그 전남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경남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일단 전남만. 그거 나중에 저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예,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힘이 좀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다른 섬 지역들하고 아마 저기 내륙 오지도 필요한 데 있을 겁니다. 그거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봐가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저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하시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이 먼 곳에 정말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아마도 이재명이 부인 때렸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진짜인가 저거 인상도 한번 보고 진짜 일 잘할까 관상도 한번 볼 겸 이런 분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에 좀 심각한 얘기들도 좀 하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가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다, 세금이다.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제일 먼저 쓰여져야 된다. 이 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또 행복하게 또 희망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아까 우리 김원희 의원님 또 서삼석 의원님 아까 김승남 의원님도 오셨던데 힘을 합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해주라고 해주. 해주 안녕. 저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바라는 점도 혹시 말씀드려도 되는지. 네. 1분 내에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잘려도 되나요? 간단하게. 네, 제가 지금 시댁이랑 친정에도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환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더 키워야 되나 싶어서 네, 이제 제가 지금 또 5째가 뱃속에 있어요. 아니 하늘이 주신 거라 지금 시댁 식구들도 이거 보시고 되게 놀라실 텐데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 둘째 때부터 그만 나으라고 이렇게 아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또 섬에서 애기를 또 키우려고 하냐고 그때부터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잔소리 들을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애기가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긴 힘들어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낳기로 했어요. 근데 근데 벌써부터 생각이 드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막 낙달 때 언제 이제 나가 있어야 되는지 또 어디 머물러야 될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상 악화로 닥터일기 못하거나 배도 안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왜 저희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환경 때문에 불편해야 되는지 저희들 지금 다음 세대에는 이게 더 대물림 되지 않도록 저희 세대에서만이라도 멈출 수 있게끔 의료시설 확충 및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문화 혜택이라든지 다른 점은 좀 저희가 포기하더라도 이게 의료 혜택만은 저희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젊은 층들이 닥터일기는 저희가 지금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젊은 층들이 있어요. 살고는 있는데 부모님 생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생 얼마나 하는지 아니까 우리 아이들은 도시로 돌려보내야 된다. 올려보내야 된다. 여기서 장남도 여기서는 안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도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소환도, 노화도, 북일도가 세 개 그 섬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화도하고 북일도는 같이 좀 다리가 놓아져서 식수도 저희만 상수원 그게 있는데 이거를 나눴으니까 저희가 2일 급수하고 10일 단수한 적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단수라는 말 쓰면 도시에서 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정도고, 근데 소환도는 식수가 풍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 개를 모아서 세 섬이 모이면 10,000명이 되거든요. 12,000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 다음으로 되게 많은 큰 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닥터 헬기도 이렇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고, 저희가 안에서 세 섬이 모여서 살면 개인 병원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가 애기도나 고보도 다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육지 찾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짜리 다리가 됐어요. 이게 소환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제 더 이상 못 해준다니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대통령 되시면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정말 저희 여기 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말 조심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우리 여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기 누가 자꾸 그거 물어봐요. 신안 군수는 왜 안 나타나냐. 여기 계신데,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마 수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수만 명이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방송을 보는 게 현재 실시간이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나 넘거나 할 텐데, 오해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경계가 애매한 일이라서 군수님이 혹시 정치 중립 의무, 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저 옆에 계십니다. 여기 이제 못 온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희정 씨 축하한다고 막 지금 막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감하시다고 그러는 게도 하나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래서 우리 희정 씨가 이제 해주 동생도 낳는 모양인데, 제가 희정 씨 말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신안군은 제가 전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는 해상 풍력 발전을 좀 많이 하면서 그걸 이제 주민들하고 일부 또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저는 앞으로 보면 이거 되게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태양농사 중요하잖아요. 또 바람농사 중요하고, 또 뭐 기회가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조력발전도 언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농어촌에 우리 김원희 의원도 계신데, 농어촌 지원 예산이 꽤 됩니다. 뭐 직불금이니 뭐 농기구 수리비니 구입비니 뭐 비료 뭐 종묘 종자대금 뭐 많아 자원이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근데 이런 게 합치면 한 가구당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지역 화폐 형태로 쿠폰으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이렇게 애 많이 낳은 분, 그러니까 5시면 7식구 최소한 사는 거 아닙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5, 7, 35, 월 350만 원 정도씩. 프랑스가 이거 한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으로 일부는 전환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면요, 편이 생겨가지고 옳은 일도 네가 주장하는 건 싫어, 반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이런 요구를 해주면 이건 매우 쉽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똑같은 예산을 쓸 바에는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기본소득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햇빛 연금 뭐 이런 것도, 또 바람 연금 이런 것들도 좀 해서 해당 지역의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게, 또 가족 수에 따라서 곱하기 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안군 군수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확 늘려가지고, 안 그래도 신안군 인구 는다고 자랑하시던데, 앞으로 인구 폭발되는 상황 직전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 네. 오늘 사회자의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한 2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아, 그 정도가 뭘 그러십니까? 지금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가 PD님께 혼날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닥터 헬기와 관련해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네 분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는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 신한 군수님 얼굴만 보이시죠? 일로 오십시오. 카메라로 좀 잡아주세요. 여기 있다는 증거로. 네, 고맙습니다. 네.